3월, 4월 30번만큼 어렵다가 아닙니다. 4월 30번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지금 이제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정리해갖고 푸는 거니까 딱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근의 개수래. 교점의 개수라고 하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3차 함수 맞죠? 3차 함수가 이렇게 돼요. 4차 함수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기출문제 경험상 보면 3차 함수가 드럽게 많아. 그래서 3차 함수는 성질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는데 4차 함수 오히려 성질이 많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대비할 때는 내가 오히려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 2개. 나머지는 요때도 교점이 몇 개? 2개. 나머지는 다 몇 개? 3개랑 1개니까 홀수개가 생겨.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야? 교점의 개수가 3차인데 3차보다 하나 작은 짝수개가 생겨. 그럼 뭐 한다고? 접한다 그랬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접할 때의 교점이 3개야. 요렇게 접해도 교점이 3개고 이렇게 접해도 교점이 몇 개죠? 1개. 홀수개가 생깁니다. 몇 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되죠? 짝수인데 홀수개가 생긴다. 그럼 접한다의 상황을 생각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내가 왜 정리를 안 해줬을까? 자, 봐봐요. 3차 함수에 x들의 b는 안단 말이야. y들의 b를 생각해보자. 자, 봐봐.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얘를 내가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 베타는 극대극소가 되는 x좌표야. 그랬을 때 이렇게 가면 이걸 감마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의 관계는 뭐라고? 가운데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랬죠. 됩니까? 이건 많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y값들의 b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걸 사실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둘 중에 이건 안 되구나 라고 확신을 잡을 수 있어. 뭔 소리냐? 요점의 y좌표가 f알파지. f베타. 요점이 f알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f알파하고 f베타를 빼. 이게 뭐야? 극대값 극소값의 차죠. 극대극소의 차야. 그거랑 알파랑 베타를 뺀 거. 요 밑에 있는 이 길이 둘의 관계를 밝힐 수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뭘 써먹는 거냐? 적분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 이게 f'x지. 그지? f'x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 부분의 뭐? 넓이가 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 알겠어?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를 미분한 걸 적분하면 되죠. 근데 x축보다 어디 있어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양수야 음수야 적분이? 음수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네. 그럼 이걸 써주면 마이너스 써주고 도함수를 적분하면 f니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니까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얘가 되는 거 맞죠? 그지?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한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 2차 함수는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뭐분의?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하고 두 근의 차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함수를 그냥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됐어?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f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x 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 되는 거야. 되죠?
그럼 약분이 되면 요게 답이라고. 극대극소가 되는 x값들의 뭐? 차의 세제곱 나누기 2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2야.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세제곱하면 8이죠. 나누기 2하면 4지. 그럼 극대값, 극소값의 차는 4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반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 반대로 가는 것 때문에 한 거야. 극대값, 극소값을 던져주면 이걸 보고 x들의 간격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요 차이가 4라 그러면 극대극소의 차는 2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요 문제에서 사용된 개념이 이 두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함수를 분석해 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f2가 3이래. 거기 밑줄 치자. f2가 3이야. gx는 일단 분리해 봅니다. x-1에 a 곱하기 x-1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a가 없으니까 더하기 a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x-1분의 a-9다. 이렇게 나오네.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분모가 0 되는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a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두 개 되고 그 다음 a 빼기 9가 0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봐요. 요렇게 되죠? 그럼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죠. 그지? 아무거나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즉 x축을 표시하지 말아봐. 그냥 점근선만 표시해봐. 이게 y는 a야. 됐죠? 그 다음에 요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요렇게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 놓고 지금 뭐라 그랬냐면 1의 왼쪽에서만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에서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를 그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1의 오른쪽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뭐라 그랬냐면 y는 t라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 이랬지.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y는 t라는 직선을 그려야 된다고. 분수함수부터 먼저 그려봐. 그럼 분수함수는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없죠. 뭔 말이냐면 y는 t랑 접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돼? 그럼 얘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는 딱 하나야. 점근선을 지날 때. 점근선일 때가 몇 개죠? 하나도 없죠. 점근선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무조건 교점이 한 개야 얘는. 그럼 그거 밑에 있을 때도 교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요때가 한 개고 이거 위로는 전부 다 교점이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교점이 몇 개가 되는? 두 개가 되는 모든 t의 범위가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특정한 점에서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딱 생겨. 그 다음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교점이 계속 몇 개란 얘기지? 두 개란 얘기야. 그럼 3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되죠? 교점이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돼. 그럼 fx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다가 f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맞아? 그럼 f의 그래프는 요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그려보면 무한대 쪽에서 생각해봐.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요 상태면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갈 거야. 근데 점근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분수함수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계속 올라가면 3차 함수랑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돼? 하나밖에 안 되죠. 두 개가 생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탈락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요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점근선 그려놓고 y는 a를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x는 1을 그렸어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확정을 가질 수 있고 됐어.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무한대의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럼 교점이 2개 맞죠? 그지? 그럼 이제 경계의 끝점이 3이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은 3보다 작은 순간 교점은 몇 개가 안 된다는 얘기지? 2개가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 무조건 1개고 여기 무조건 1개잖아. 맞아요? 자,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언제 개수가 변한다고? 점근선일 때. 그럼 3차 함수는 언제 교점의 개수가 변해? 접할 때. 맞아? 그러니까 극대가 처음으로 경계가 되죠. 위에서 밑으로 내가 내릴 거니까. 이렇게 내리자는 얘기야. 즉, 이 범위를 보고 3부터 무한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무한대부터 3까지로 내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때 교점이 몇 개야? 3개가 되죠. 그지? 그럼 요때는 몇 개? 4개. 요렇게 되면 몇 개? 3개. 맞아요? 그럼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때 교점이 1개죠. 그럼 그 밑에는 계속 1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교점이 2개가 된다. 요거는 만족하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이 몇 개? 2개 다를 만족하지를 못하죠. 맞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이제 3차 함수를 그려놓고 2차 저기 분수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야. 왼쪽에서는 교점이 1개가 되거나 하나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죠? 얘가 교점이 2개잖아. 이거 위에서 몇 개? 1개고 이 가운데서 몇 개? 3개고 여기서 몇 개? 2개. 요거 밑으로 가면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분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더해야 돼. 분수함수의 교점은 하나도 없거나 뭐가 있거나 하나 있거나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점근선이 어디에 있을 거냐가 경계겠지. 그래서 점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이게 점근선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거의 왼쪽에서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럼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교점이 몇 개가 추가가 돼? 1개가 추가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 해봐. 2개가 생기는 구간이 없어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이 되면 안 돼. 이해돼? 그 다음 얘가 점근선이 된다고 생각해봐. 이게 y는 a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나, 2개 있고 옆에 분수함수는 교점이 없죠? 그럼 그거보다 위로 올라갈 때만 하나씩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럼 4개고 3개고 2개니까 요때가 2개란 말이야. 그래? 근데 요 경계의 끝점이 몇 개죠? 3개가 되죠. 따라서 2개가 되는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요 놈의 y값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지. 등호가 붙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점근선이 되면 여기는 교점이 3개가 될 거고 그거보다 위로 올라갈 때 3개, 2개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이 되면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y는 a야. 그럼 분수함수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1개 더하기 1개니까 이게 2개죠. 맞아. 그 다음에 요때도 이건 점근선이니까 요놈 해갖고 2개라고. 그래서 교점이 2개가 생기는 범위가 요만큼인데 이 경계의 끝점에 등호가 들어가게 된다고. 됐어? 그래서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경계가 딱 얘가 되면 된다. 그래서 a는 3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다고. 됐죠? 그 다음 그러면 끝났어 이제.
함수가 요렇게 될 거고 이게 y는 3이야. 그럼 함수가 y는 a랑 접해야 돼. 3차 함수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이 몇 개라고? 2개가 돼야 된다고? 그럼 점근선 아래쪽에서는 분수함수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하고 3차 함수가 교점이 2개가 돼야 돼.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이제 x는 1은 어디 써야 돼? 요만큼을 다 갖고 있는 게 그래프가 돼야 되죠. 그래야 교점이 이렇게 2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이라는 점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즉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요게 경계의 끝점이 1이 돼도 괜찮아. 됐나? 그래서 조건이 f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식을 세웁니다. 봐봐, 이게 y는 3이야. 그럼 얘가 a 값인 건 알겠죠? 그럼 gx는 지금 x-1분의 3 곱하기 x-9 이렇게 되는 거지. 분수함수가 a 자리에 3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는 얘랑 교점이 3에서 만나거든. 근데 맨 첫 줄에 FE가 뭐라 그랬어? 3이라 그랬지. 그럼 얘가 일까 얘가 일까?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걸 그냥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해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최고차의 개수 1이고 X 빼기 B의 뭐? 제곱 곱하기 X 빼기 C 한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주면 돼.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는 알겠죠? 돼?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봐. G 합성 G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1의 왼쪽에 있으니까 분수함수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약분해서 6입니다. 결국 G의 6을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럼 G의 6은 1보다 큰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돼? 즉 3차 함수 f의 x자리에 6을 대입한 걸 계산해. 이게 답이라고. 그럼 B랑 C만 결정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B, C는 둘 중에 하나가 뭐라고? 2라고.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F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개념을 몰라도 B가 2일 때라고 생각하고 식을 만든 다음에 이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C가 2라고 생각하고 식을 만든 다음에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됐어? 그러니까 점근선이 3차 함수랑 접해야 돼.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이 3차 함수랑 접해야 돼.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점근선의 끝점 요게 3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 t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의 경계의 끝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그게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이었다. 그게 결론이라고. 알았죠? 자, 그럼 첫 번째는 B가 2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볼게. 그럼 B가 2면 이렇게 가죠. 여기가 2란 말이야.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4라고 3이라고. 그럼 아까 배운 걸 써먹어보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4잖아. 이걸 모르지. 요 길이에다가 몇 배에서 세제곱해갖고 2로 나눈 게 요거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4니까 즉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아까 이게 뭐였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나누기 2 이렇게 됐다고. 곱하면 8이죠. 그럼 베타 빼기 2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지. 알파는. 됐어? 그럼 얘는 얼마? 4가 되겠네요. 그럼 2 대 1이니까 얘는 5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요점이 1이네.
맞지? 얘가 2가 되는 순간 극소가 되는 x좌표가 4, 얘가 5, 얘는 1이 된다고. 그래서 함수 fx가 b에다가 2 집어넣으면 c는 뭐가 돼? 5가 돼요. x-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5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6을 대입해주면 1이고 4의 제곱입니다. 16 더하기 3이니까 답은 19가 된다.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C가 2면 여기가 2잖아? 그럼 지금 여기 경계의 끝점이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야? 1이지. 근데 지금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4니까 요 둘의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고. 아까 그 배운 개념을 써먹어주면. 됐어? 그럼 얘가 2가 되면 전체 길이보다 이게 더 짧은데 그게 2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건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어. 됐어? 자, 근데 아까 그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다 그랬어. 뭔 소리냐? C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저기다 집어넣을게. fx가 뭐냐면 x-b 전체의 제곱에 곱하기 x 빼기 2가 되고 더하기 3 되는 건 알겠죠? 맞아? 그럼 이 b라는 값을 모르지. 근데 b는 얘가 2가 되고 여기 경계의 끝값이 1이면 요 점은 1과 2 사이 숫자 맞죠? 맞아? b값은 1부터 2 사이의 숫자일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1의 함수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b 전체의 얼마? 제곱이고 마이너스고 더하기 3이란 말이야. 그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됐어? 그럼 넘기고 넘겨주면 4보다 크거나 같아요. 1 빼기 b의 제곱이. 말이 안 돼. 왜? b가 2보다 작잖아. 1과 2 사이란 말이야. 1점 쫄쫄이야. 1점 쫄쫄이에서 1을 빼면 0점 쫄쫄이지. 그걸 제곱했는데 4보다 크거나 같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됐어? 그럼 요게 2였으면 함수 fx를 x-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c 더하기 3이라고 쓸 거죠. 맞아? 그럼 c는 2보다는 큰 상태지. 아, c가 2보다 커? 그런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그럼 1 빼기 c니까 그대로 더하기 3. 이게 f1인 거죠. 그럼 4 빼기 c야. 맞아. 그게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넘기고 넘겨버리면 5고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c는 5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다, 5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를 만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의 차와 y의 차의 관계를 내가 몰랐어. 그러면 요점 둘 중에 하나가 2가 되는 건 맨 첫 줄에 있는 거 보고 찾을 수 있잖아. f2가 3이라는 걸 보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해놓고 뭘 찾으면 된다고? f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것만 찾아주면 된다. 됐죠? 그 다음 맨 처음에 출발이 뭐라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경계가 뭐라고? 접할 때다. 그 다음 분수함수의 경계는 뭐라고? 점근선을 지날 때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는 경우와 t는 3이 점근선이 되는 경우 그 두 가지로만 사실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다. 왜? 그때 개수가 변하니까. 알았지? 그 다음 29번. 얘는 사실 안 해도 되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읽어보는 순간 아 이건 수능 특강인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야 돼. 떠오른 사람. 빨리 가볼게. 대입해봐. 가해식을 대입해봐. x2-x1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x2는
x1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x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3의 함수값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 2입니다. 2. 되죠? 그럼 x3 x2 더하기 2고 x2는 x1 더하기 2보다 크니까 x2 더하기 2를 만들려면 여기다 2 더하고 여기다 2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x1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x3은 최대값이 얼마라고 지금? 10이라고. 그럼 여기는 최소값이 얼마죠? 맨 첫 줄에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x1은 0부터 출발이야. 그럼 0에다가 4 더하면 최소값은 4가 되겠네? 그럼 본 기억나죠? 수능 특강 28페이지. 28페이지. 레벨 2. 28페이지 레벨 2. 요쪽에 있어. 1부터 15까지 숫자 중에서 A, B, C, D 4개가 다 다를 때 A 더하기 6보다 크거나 같고 B 더하기 4, C 더하기 2, D. 그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보고 이거 하나로 보고 이거 하나로 보면 4부터 10까지니까 6 더하기 1이니까 7개죠. 그 7개에서 하나, 둘, 3개를 뽑아야 돼.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돼. 이런 느낌이라고. 됐죠?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두 번째 풀이도 기억하고 넘어가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언제 이걸 쓸 수 있다 그랬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선택할 때 선택된 것들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즉 뭔 말이냐? 0부터 출발이잖아. 그 다음 최대값이 얼마야 지금? 10이죠. 즉 0부터 1, 2, 3, 4 11개의 숫자가 있어.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되지. 그러니까 x2랑 x1의 차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예를 들어 x1이 1이면 x2는 최소한 3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이게 3이라고 생각하면 x3는 뭐가 돼? 최소값이 5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하고 3하고 5를 뽑았다. 이러면 이웃하지 않게 3개를 뽑으면 돼. 이 얘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라 그랬어. 11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순서대로 쭉 깔아버릴 거야. 그럼 11개의 자리를 만들 건데 x1하고 x2하고 x3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고르겠죠. 그럼 3개를 골랐어. 전체 11개 중에 3개 뺐으니까 몇 개가 남아? 8개의 자리가 남는 거지. 그럼 그 8개의 자리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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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데 중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개수를 A개, B개, C개, D개라고 하면 4개를 다 더해서 얼마야? 8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잘 봐요. B의 최소값은 얼마지? 2가 아니라 1인 거야.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두 숫자의 차가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 3하고 1이 되려면 가운데 2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개수는 2가 아니라 1로 줄어들어. 그럼 여기가 3이었으면 몇 개가 들어가면 돼? 2개가 들어가면 되죠. 4였으면 최소 3개가 들어가면 돼. 5였으면 최소 4개가 들어가면 돼. 저기 있는 x값들의 차보다 항상 한 개가 작다. 뭐가? 개수의 최소값이. 그걸 기억하세요. 그럼 C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 다음 A랑 D는 범위가 없죠. 안 들어가도 돼 거기는. 그래서 답은 문자 4개니까 4H에
8에서 2개 빼니까 6 이렇게 됩니다. 4H6과 7H3은 답이 똑같아요. 조업으로 바꾸면 2개 더하면 9, 10 빼기니까 9C7이죠. 병신아 9C3이야. 그죠? 얘는 2개 더하면 10 빼기 1이니까 9C에 6이죠. 그럼 9C3, 9C6이니까 답은 똑같다. 21번. 이 문제의 특징은 그냥 문제가 너무 거창해. 그지? 난 어려워 라는 힌트를 계속 그냥 술술술술 향기만 풍기고 있다고. 막상 읽어보면 뭐야 이런 느낌. 그죠? 자, 빨리 가볼게요. fx의 그래프는 밑에 그림을 그려놨어. 그러니까 그림 안 그려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서 우함수래, 맞지? 맨 첫 번째가 f에 마이너스 x는 fx, 그러니까 y축 대칭입니다. 왜 y축 대칭이라고 준 거야?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렸으니까. 근데 사실 이 조건을 왜 준지 모르겠어. 왜냐면 문제에서 어차피 n은 자연수만 구할 거니까 안 줘도 돼 이거.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정수라고 줬으면 곱하기 2 이렇게 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f의 x하고 f의 x 빼기 8이 같대요. 이게 뭔 말이야? 주기함수란 얘기죠. 몇 개 건너뛰었을 때? 8개 건넜을 때 함수값이 같아. 주기가 8이야. 그러니까 0부터 8까지 이렇게 잡든가 아니면 0부터 8까지 이렇게 잡든가. 둘의 차이가 뭔데? 길이는 똑같은데 얘는 0을 포함시키고 8을 포함 안 시킨 거야. 그럼 8은 어디 들어가? 그 다음 구간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근데 요거는 0을 포함 안 시키고 8을 첫 번째 구간에 포함시켜.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구간은 8이 안 들어가고 16이 포함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얘로 잡든 관계는 없다. 둘 중에 하나로 잡으면 돼. 그럼 여기서 몇 개가 생기는지를 세고 곱하기 개수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됐나요? 자, 뭐라 그랬냐? gx를 보니까 뭐가 있어? x분의 절대값 x가 있어. 절대값 x가 보이니까 뭘 해야 돼?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로만 나누면 되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gx는 n 플러스 1이 돼요. x분의 x가 되니까 그럼 x가 0보다 크면 n 마이너스 1로 바뀌죠. 0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x가 0일 때를 밑에 따로 써놨어. n이래. 이게 gx입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f 합성 gx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래. 미안, 항등이 아니야. 상수함수야. 이게 항등함수였으면 더 복잡해요. 상수함수니까 뭔 말이야? f 합성 gx가 숫자 이 얘기죠. 뭔 소리야? g에 관계없이 f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야 돼? 뒤에 있는 f라는 함수가 상수함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거는 f가 상수함수인 걸 찾아야 돼. 그 다음 gx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럼 얘 세 개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fx는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x값이 n-1하고 n하고 n 플러스 1하고 연속한 숫자 몇 개? 3개. 그죠? 근데 자연수 n이라 그랬죠. 그럼 n-1은 최소값이 0부터 출발이죠. n이 1부터 출발이니까. 그럼 뭔 소리라고? 연속한 자연수 3개가 함수값이 다 뭐하면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f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 0이고 문제는 너무 친절해. 그냥 그려놨잖아. 요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중간에 8까지 끊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하나씩 그냥 대입해보면 돼.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0하고
1하고 2하고 함수값 3개가 똑같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 때문에 안 되죠. 3을 집어넣어도 안 되죠. 4를 집어넣으면 3, 4, 5가 빵빵빵으로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4일 때 하나 되고 5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 6이고 여기가 7이란 말이야. 그럼 언제 또 돼? 7일 때 되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0을 포함을 안 시켜버리면 8일 때 된다고. 됐어? 만약에 이걸 포함시키면 여기서 되고 빼면 되고. 근데 맨 처음에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8일 때 7, 8, 9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8까지.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몇 개? 4개가 생긴다. 문제에서는 6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60 나누기 뭐 하면 돼? 주기 8 하면 되는 거야. 그럼 8, 7에 56이고 나머지가 4거든. 따라서 한 주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몇 번 반복? 7번 반복.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간의 길이가 4죠. 그럼 뭐부터? 여기부터 4까지 이렇게 세면 돼. 돼? 됐어? 그럼 그때 0을 세야 돼, 안 세야 돼? 안 세야 되지. 왜?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뺐으니까. 그죠? 그럼 0 빼고 1하고 4하고 2개를 포함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답은 30개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20번은 그냥 개념 정리만 하고 가자. 뒤에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n제곱분의 fx 얘 극한이 4다. 이게 뭔 말이야? x가 0으로 가죠. 근데 분모가 n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fx가 끝나는 차수가 n차란 얘기지. 그리고 그놈의 개수가 4란 뜻이야. 이거랑 비교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 5다. 이러면 니네가 뭐라고 써? fx의 최고차가 m차다. 그리고 그놈의 개수가 5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게 되면 fx의 최저차 그게 요 놈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fx는 처음에 출발이 뭔지를 몰라. 근데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x n제곱으로 끝나야 해. 이런 뜻이야. 이거보다 작은 차수가 있으면 수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놈의 개수가 4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n에다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만 대입해보면 된다. 그러면 f1의 최대값은 언제? n이 2일 때 생기죠? 3을 대입했을 때는 최대 계산해보면 10이 나와. 근데 2를 대입했을 때는 14거든.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자, 간단해. 빨리 가볼게.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모두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8개의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어. 됐지? 그럼 전체 배열하는 방법은 8팩이겠죠? 맞나요? 그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 K번째 자리에 놓인 숫자가 K 이하다 이랬지. K번째가 K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얘기죠. 반대로 써야 돼. AK가 그 얘기죠. 그때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1이 있고 범위만 잘 보면 돼. 등호가 안 들어가. 두 개가 서로 독립이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가번은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들어가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자리는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인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K번째.
이걸 내가 맨 처음에 놓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전체 몇 개 있죠? 8개 있죠. 그 중에 몇 개? K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대입해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A1일 확률은 뭔 말이야? 첫 번째 자리에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맨 첫 번째 자리에 숫자 중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1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8분의 1이라고. 그럼 P의 A2는 두 번째 자리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돼. A1하고 A2를 교집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구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뭐가 들어간지 관심이 없다고. 그냥 두 번째 자리를 봤을 때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 1,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분모는 8이고 분자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P의 A3는 세 번째 자리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분모는 8이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하면 P의 AK는 뭐? 8분의 K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가에 들어갈 말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냐? AM 교집합 AN을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M이 N보다 작잖아요. N번째 자리가 있을 거야. 그 다음 N번째 자리가 있을 거야. 아무거나 그냥 예를 들어봐. M이 2라고 하고 이게 4라고 해봐. 됐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8개 중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1 또는 2가 들어가면 되지. 맞아. 그럼 얘가 될 확률은 8분의 얼마? 2 이렇게 쓰면 되죠. 예를 들어봐. 1을 썼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 자리에는 1 하나 썼으니까 분모는 얼마로 줄어? 7개로 줄죠. 그지? 쌤 나머지 거는 왜 배열 안 합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봐봐. 이게 8분의 1이잖아? 그럼 나머지 거는 그냥 7개 배열하면 7팩이고 분자도 7팩이니까 약분해서 1인 거야.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랑 요 자리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6팩, 6팩 한 가지니까 그냥 생략하는 것 뿐이야.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4니까 1에서 4까지 숫자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4개 있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를 썼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 한 개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몇 개? 3개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얘랑 같은 숫자가 들어가고 얘랑 하나 작은 숫자가 들어가. 분모는 8하고 7이야.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은 8분의 얼마? M일 때니까. 그 다음 N이면 7분의 뭐? N-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번복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 마지막에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곱을 비교하래. 같대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8분의 M하고 7분의 N-1이야. 곱한 거. 그 다음 PAM이 8분의 M이겠죠. 그럼 PAN은 뭐야? 8분의 N 되면 되죠. 얘가 P의 AM입니다. 이게 P의 AN인 거야. 왜? AK일 때 K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잖아. 분모는 8이고. 그러니까 AM이면 8분의 M, AN이면 8분의 N. 두 개 같은 거야. 뭐가 약분돼요? 요게 통째로 약분돼요.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 8 곱하기 N 마이너스 8이 7 곱하기 N이 되죠. 넘기고 넘기니까 N은 얼마? 8이 돼야 해 이 얘기죠.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M, N인데 얘는 무조건 얼마? 8이 돼. 고정이야. 그럼 M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죠.
n이 8이래요. 8보다 작은 거. 1부터 뭐까지? 7까지. 그래서 1부터 7까지니까 7개. 이게 답은 보기입니다. 자, gx가 2분의 1이고 여기 fx입니다. x가 0보다 작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구멍 뚫어. 그럼 오른쪽에는 무슨 함수? 3차 함수래 이게. 돼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어? gx가 미분 가능이래. 그러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연속도 돼야 되죠. 따라서 f0이 얼마? 2분의 1이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f'0은 얼마지 그럼? 왼쪽에 상수함수니까 0 되겠죠. 맞아요. 아, 미분계수가 0인 게 하나 있어. 근데 그놈의 함수값이 뭐야?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뭔 말이죠? gx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래. 얘가 지금 함수값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감소해야 해 이 얘기지. 그래야 최소값이 2분의 1보다는 작아질 거 아니야. 계속 증가하게 되면 최소값은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fx가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그럼 감소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0보다 큰 구간에서. 근데 0이 미분계수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대극소값 중에 하나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이게 0이면 계속 증가하니까 최소값이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다 이런 뜻이야. 그게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가지는 첫 번째 그래프가 되고 0이 극대값이 돼 이런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잡으면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알아 몰라? 모르죠. 알파. 그럼 fx는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돼 있죠? 1 쓰고 0이 중근이니까 x제곱 쓰고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식을 잡으면 돼. 됐나요? 그럼 기억에서 뭐라 그랬지? g의 0을 구하라 그랬어. 이건 f0이죠. g'0은 그럼 뭐야? f'0이 되겠죠. 왜 0에서 연속 미분 가능이니까 0 근방에서는 2분의 1을 써도 되고 g를 써도 돼. 아 병신 이걸 안 써도 되죠. 그냥 이걸 쓰면 되지. 그래서 얘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을 미분하니까 얘는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분의 1 맞죠? 그 다음 니은 g의 뭘 구하래? 1을 구하래. 근데 이게 힌트야. 등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대소 비교만 하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 그거 하고 뭐하고? 2분의 3하고 비교하래. 2분의 3을 왜 줬을까? 여기 2분의 3이 나오니까 이걸 준 거야. 이걸 비교하래. 즉 뭐의 부호를 따지면 돼? 알파의 부호만 확인하면 되죠.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놈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0의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는 양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는 음수지. 그래서 참이라고. 알파가 0보다 큰 건 확실하죠. 얼마인지는 몰라도. 근데 g의 1을 구하면 2분의 3에서 알파를 뺀 게 된다고? 그거랑 2분의 3을 비교하면 2분의 3은 2분의 3 빼고 나면 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해 이런 느낌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의 식을 세워야 돼. 미지수를 하나 포함시키고. 그런 다음에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미지수에 뭘 따지면, 부호를 따지면 니은을 풀 수 있다. 그럼 이제 디귿은 fx의 무슨 값? 최소값이 0이래. 그러니까 여기 극대 값이 0, 극소가 되는 x좌표, 극소 값이 0이란 얘기죠. 왜냐면 2분의 1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놈의 y좌표가 0이란 얘기야. 요놈의 y좌표가 2분의 1이란 얘기야. 우리 배운 거 써먹어 볼까? 여기가 얼마? 0이라고. 요 길이가 얼마지? 2분의 1이지. 요점의 x좌표를 알아 몰라? 몰라. 알파라고 해봐. 두 개를 빼. 알파에 몇 제곱? 세제곱. 나누기 뭐 하면? 2 하면 2분의 1이 돼.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없어지니까 알파는 1이네요. 됐나? 아니야. 미안. 알파 하지마. 베타라고 해. 왜냐면 여기 알파를 써먹었잖아. 이렇게 가도 돼. 여기가 알파니까 몇 대면 내분점? 2대 1 내분점. 그러니까 3분의 2 알파죠. 그래도 돼요.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됐어? 왜냐면 집어넣어 보면 돼. 이렇게 찍으면 3분의 2 알파를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지? 3분의 2 알파의 제곱. 9분의 얼마? 4 곱하기 알파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알파에서 알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알파입니다. 그거 더하기 얼마? 2분의 1입니다. 그게 얼마래? 0이래요. 그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있고 넘겨버리면 3, 9, 27분의 알파 세제곱에 몇 배? 4배가 돼. 그게 얼마야? 21이야. 그러면 4, 4 내려가고 27 내려가면 8분의 27이니까 알파가 얼마? 2분의 3이야. 이런 뜻이죠. 따라서 fx는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그래 놓고 2를 대입하래. 이게 2분의 1이죠? 이게 4죠? 약분하면 2 되네.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5야.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그러니까 18번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 fx를 완벽하게 못 찾는다. 알파라는 미지수 하나를 포함시키고 찾을 수 있다. 이걸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쓴 사람들은 이게 0이고 이게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창의 개수가 미지수로 남아있게 돼요. 됐죠? 응?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 이 a라는 놈, 즉 니은을 풀 때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2분의 3 더하기 a란 말이야. 그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a의 범위를 이 그래프만 갖고 찾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우리가 많이 해본 적이 없어. 이차항의 개수가 뭘 뜻하는가. 근데 가르쳐 주긴 했어요. 이차항의 개수는 뭘 뜻한다고? 변곡점의 x좌표의 3배, 세근의 합, 극대극소의 두근의 합. 그러니까 이렇게 풀자. 알았지? 자, 그 다음 17번 17번 닮은 비죠. 닮은 비를 확인하려면 각을 표시하라 그랬다. 이게 특수각으로 나왔으면 금방 풀고 넘어간다. 근데 특수각이 아니라 조금 짜증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뭔 말이냐.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요? 맨 처음에 4인 정사각형이 있대. 근데 이렇게 잡았어요. 얘는 중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1F1, E1F1이 어디 있죠? 요 길이 전체. 그거랑 F1G1, F1G1 이 길이 전체가 5대 6이야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길이는 같죠? 맞지? 되나요? 이 길이 4, 요 길이 얼마? 2, 요 길이 얼마? 2. 이 높이가 얼마? 4. 그러면 1, 1 이러면 되죠?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3대 4대 5 맞지? 그리고 이거 전체 5 맞죠? 실제 길이가 1이고 실제 길이가 1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자, 요 길이 전체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 길이 전체가 4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알파라고 해주고 이걸 베타라고 해주면 여기가 베타고 이게 알파입니다. 직각,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이 뭐해? 닮았어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를 알아 몰라? 몰라. x라고 해봐. 그 다음 초록색 큰 삼각형도 닮았죠. 3분의 4지. 3하고 4죠. 그래서 1하고 x라고 찍으면 1대 x와 3대 4가 같죠. 그러니까 x는 얼마? 3분의 4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x가 3분의 4니까 4에서 3분의 4 빼면 얼마지? 3분의 7인가요? 아닌데. 요 길이는 4에서 x를 빼면 되죠. 그럼 4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3분의 12 빼기 4니까 8이네요. 맞아요? 아, 몇 대 몇? 1대 2네. 3분의 4, 3분의 8이니까 1하고 2의 비를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초항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걸 죽이고 내가 이렇게 붙이면 요 사각형 전체 넓이죠. 그럼 요 길이 얼마? 2죠. 그럼 2하고 3분의 8을 곱하니까 2 곱하기 3분의 8이고 요 삼각형 넓이 두 개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죽이고 이렇게 합쳐버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야. 그러니까 3분의 4가 돼요. 그래서 3분의 16 더하기 4니까 20. 이게 초항. 그 다음 이제 공비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잡았죠.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봐. 얘랑 얘가 평행이잖아. 내가 이걸 알파라고 찍었지? 그럼 얘도 알파인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과 요거 이게 닮았다고.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이 이렇게 2등분 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내가 x라고 찍어봐.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돼요? 2x가 되죠. 왜? 이게 x니까 한 변의 길이가 2x인 정사각형이 되지. 그럼 얘는 얼마야? x. 요게 2x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4 빼기 2x지. 그 둘의 비가 몇 대 몇? 3대 4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분의 4-2x가 3분의 4입니다. 그럼 4x는 12-6x니까 10 곱하기 x가 12죠. 그럼 x는 얼마게요? 5분의 6이네요. 됐죠? 그래서 작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했어. 그럼 닮은 비가 전체 큰 사각형의 한 변의 절반이 2죠. 작은 사각형의 절반이 x지. 그러면 2 대 x가 닮은 비네. 그럼 제곱하면 4 대 x제곱이죠. 그럼 1 대 4분의 x제곱 쓰면 되니까 얘가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요거 제곱 25분의 36 분의 초항 3분의 20 약분하면 이거 9되고 분모분자에 75를 곱하면 75 마이너스 75 곱하면 약분하면 3이니까 27분의 75 곱하면 약분하고 얼마죠? 25되죠. 맞죠? 75에서 27 빼면 얼마 하게요? 58? 48? 되죠? 뭘로 약분할 수 있어? 4. 약분하면 5죠? 이거 10이네. 그래서 12분의 125. 그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에 이거, 큰 거, 그리고 여기서 잡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요거, 이것들이 다 닮았다. 닮은 비는 3대 4다. 됐지?